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보니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 하나를 운영하셨어요. 학교 친구들은 제가 슈퍼집 딸이라서 간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청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저희 부모님의 슈퍼에 가면 손님으로 오신 동네 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미네야, 아줌마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넌 도대체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니? 너 학원도 안 다닌다면서. 아, 그냥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그러는 거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이, 근데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아휴, 너네 오빠도 공부 잘하는데 너까지 공부를 잘하니까 너희 엄마 아빠는 진짜 좋으시겠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러운 게 바로 너희 부모님이야. 그 후 저보다도 공부를 더 잘했던 저희 오빠는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자식 농사 성공했다고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전 30대 초반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퇴근 후에 영어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어떤 남자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한번 제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제 옆자리에 앉더니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저한테 커피도 사주고 또 다음번엔 밥도 사준다고 하더군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는데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영어학원을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앞으로 외국 거래처도 발굴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어가 좀 딸리지 뭐야? 물론 통역사 붙이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의사소통이 되는 게 훨씬 낫잖아. 난 이 사업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키워서 아버지한테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야.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었는데 거기서 더 노력해서 사업을 키우려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도 크고 남자다워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남자친구와 1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통이 큰 편이었어요. 가끔씩 저희 집에 가까이 사는 이모네가 놀러 올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또 이모네 가족이 놀러 온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수산시장에 가서 킹크랩을 잔뜩 사온 겁니다. 그걸 보고 저희 이모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아유, 자네 우리 온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킹크랩 이 정도 양이면 가격이 장난이 아닐 텐데 우리가 괜히 조카 사이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사올 능력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들어보니까 이모님네 가족분들이랑 워낙에 돈독하다고 하길래 제가 한 번쯤은 이렇게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 덕분에 저희 부모님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저희 오빠가 3주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엄청 챙기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형님 안 계셔서 심심하실 텐데 오늘 저랑 같이 가까운 바닷가라도 가서 기분 전환 좀 하시죠? 아유, 자네도 사업하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시간 때워도 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전 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 가족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적적하시고 뻔한데 제가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남편이 이렇게 저희 집에 잘하다 보니까 저도 남편 뒷바라지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업무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느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해장국을 끓여주곤 했어요. 아니, 여보, 당신도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해장국까지 끓였어? 나 때문에 괜히 당신이 더 피곤한 거 아니야? 업무 때문에 새벽까지 술 마신 당신이 피곤하지. 내가 피곤하겠어? 그리고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속도 안 좋을 텐데 속이라도 풀고 가야 당신이 오늘 더 열심히 일하지. 남편이 평소에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저는 남편의 와이셔츠도 제가 다 직접 빨고 다려줬습니다. 물론 세탁소에 맡겨도 되지만 제 남편이니까 제 손으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가끔씩 남편 회사에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간식이랑 커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직원들이 저희 남편을 더 믿고 열심히 일해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뒷바라지 많이 하다 보니까 남편이 시댁에서 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 세상에 이 사람 같은 여자가 없다니까요. 자기도 출근하느라 바쁜데 날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한테 나라에서 상 줘야 돼요, 상.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자랑할 때마다 시모와 시누이들이 입을 삐죽거리며 빈정대더라고요. 참나, 나도 네 아버지 사업할 때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했어. 근데 뭐?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아이고, 누가 보면 아주 엄청난 조강지처 난 줄 알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오빠 이럴 때 보면 완전 새언니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새언니, 우리 오빠가 자꾸 치켜 세워준다고 너무 으스케하지 말아요. 솔직히 새언니가 우리 오빠 돈으로 잘 사니까 그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새언니가 지금처럼 여유롭게 살 수나 있었겠어요? 어머, 아가씨, 저도 월급 꽤 받아요. 물론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또래 직장인들에 비해선 월급 많이 받는 편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재벌처럼 사는 줄 아세요? 버는 돈 차곡차곡 저축해 가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는데 아가씨가 뭘 잘 모르시나 봐요. 가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기분 나쁘게 말할 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잘해주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8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도 업무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점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잦아지더군요. 그런데 예전엔 제가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하면 미안한데 좀 늦을 것 같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이젠 다짜고짜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때 되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있어? 당신 자꾸 나한테 그렇게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거 집착이야, 집착. 게다가 주말에도 맨날 술 먹고 퍼질러져 자기만 하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해장국이라도 끓여주면 또 먹기 싫다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해장국 아주 지겨워 죽겠네. 나 이제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제발 끓이지 좀 마. 내가 예전엔 그래도 당신 마음이 고마워서 먹었는데 나 원래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음식 안 먹는 사람이야. 알어? 뭐라고? 수준 떨어지는 음식? 아니, 내가 해주는 음식이 왜 수준 떨어지는 음식이야? 난 당신 속 아플까 봐 생각해서 끓여준 거잖아. 그럼 이게 수준 떨어지는 음식이지 수준 높은 음식이야? 당신은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급 음식들을 먹고 다니는 줄이라 알아? 남편은 결국 그날 제가 끓여준 해장국도 먹지 않고 골프 약속이 있다며 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제 외모를 가지고도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결혼했다고 너무 해해진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기 전엔 다 나고 예쁘더니 지금은 완전 아줌마가 따로 없잖아. 집에서도 편한 옷 입지 말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좀 좋아? 내가 진짜 집에 들어와서 당신만 보면 아주 한숨이 나와, 한숨이. 뭐라고?
아니, 그러는 당신은 집에 와서 맨날 트렁크만 입고 다니면서 왜 나보고만 꾸미고 다니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무슨 집에서 머리 산발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편한 옷 입고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럼 나도 예쁘게 꾸미고 마네킹처럼 가만히 앉아있게 당신이 집안일까지 다 하던가.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또 술 먹고 들어와선 옷을 마구 벗어던지길래 그걸 정리하는데 세상에 남편이 입고 나가던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이 묻어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도대체 뭐야? 이제 하다 하다 여자 나오는 술집까지 가는 거야? 밖에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와이셔츠 이런 걸 묻히고 오냐고. 그래, 여자 나오는 술집 좀 갔다 왔다. 그럼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런데 갔다 오니까 재밌고 좋더라고. 집에 오면 맨날 아줌마 같은 당신 얼굴 봐야 되는데 그 술집엔 예쁘고 애교 있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내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었어.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어? 그렇게 밖에서 여자 끼고 노는 게 좋았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았어야지. 아무리 사업자 그런 데 갔다고 해도 어떻게 지 와이프한테 그딴 말을 해? 예전엔 정말 다정하고 절 많이 생각해주는 남편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남편 좀 대신 타일러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댁 식구들 전부 남편 편만 드는 거예요. 특히 아들 사랑이 지극했던 시모가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런 데 갈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바가지 긁어? 너 지금 우리 아들 사업하는 거 망치고 싶어서 작정한 거니? 그래요, 새언니. 우리 오빠가 그런 데 다니는 것도 다 사업을 위해서 다니는 건데 새언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새언니, 잘난 남편이랑 살려면 외모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새언니도 눈이 있으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좀 봐요. 결혼하고 애를 둘셋씩 낳았어도 날씬하고 예쁘잖아요. 새언니는 애도 안 낳았으니까 당연히 더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아가씨, 내가 무슨 연예인이에요? 회사 다니고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바쁜 와중에 외모 관리까지 하게? 그리고 누가 보면 내가 무슨 결혼하고 몸무게가 한 10kg는 찐 줄 알겠어요. 나 결혼하고 몸무게 그대로거든요. 내가 집에서 화장 안 하고 편한 옷 좀 입었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의 횡포는 심해지더군요. 명절 때도 남편은 퍼질러서 자고 저한테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깨웠더니 이번엔 시부가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 우리 아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어디서 함부로 깨우고 있어? 남편이 사업을 하면 마누라가 내조를 잘해야지. 쉬는 사람 쉬지도 못하게 방해라면 어떡하냐고? 아버님, 그럼 저는요? 전 뭐 일 안 해요? 저도 평일 내내 회사 다니고 피곤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가 집안 살림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제가 살림까지 100%다 한다고요. 그런데 왜 다들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이 사람이 버는 돈 갖다가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정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여서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전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땐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귀찮아서 안 간다는 남편을 억지로 결혼식장에 끌고 갔더니 결국 사고를 치더군요. 한창 결혼식이 진행되던 와중 잠깐 화장실에 간다던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려와서 먼저 밥 먹고 있어. 결혼식이 너무 지루해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아니, 아무리 지루해도 그렇지 가족이 결혼하는데 예의상이라도 끝까지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이따가 가족끼리 사진도 찍을 건데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해? 아니, 사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꼭 같이 찍어야겠어? 그냥 당신 식구들끼리 찍으면 되잖아. 나 밥 먹고 약속 있어서 어디 갈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남편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어이없어 하셨는지 몰라요. 아니,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형님이 결혼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중간에 먼저 가버릴 수가 있어? 이서방 예전엔 안 그러더니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는 거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던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망나니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툭 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제 연락도 안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저도 그냥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더니 세상에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또 속을 긁어놓더라고요. 예, 너 요즘에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너 괜히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 아침밥도 안 챙겨주는 거 아니지? 어머님, 집에도 안 오는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밥을 먹여요? 하도 툭 하면 집에 안 오길래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냅뒀더니 지금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는데요.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 아니, 세상에 남편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오는데 도대체 너 뭘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집에 안 오면 네가 찾아가서라도 먹을 걸 챙겨주고 했어야지. 제가 왜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챙겨 먹겠죠. 제가 무슨 어머님 아들 밥 차려주는 식모인 줄 아세요?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왕을 섬기는 시녀도 아니고 가정에 무심하고 제 멋대로 하는 남편한테 왜 잘해줘야 하나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연락도 없이 집에 안 오니까 저도 점점 마음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열흘 만에 집에 들어왔길래 남편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화됐습니다. 당신, 여기 뭐하러 기어들어와? 밖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좋으면 평생 밖에서 살지. 왜 들어왔냐고? 나 당신 얼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뭐라고? 참, 남편이 오랜만에 왔으면 반겨줘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반겨주긴 개뿔. 반가워야 반겨주는 거지. 반갑지도 않은데 뭘 반겨달라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 같은 여자랑 살기 싫다며. 그런데 나도 이제 당신 같은 남자 지긋지긋하거든? 오랜만에 우리 둘이 의견이 일치했는데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지 그래? 어차피 우리 결혼하고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잖아.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지. 남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계속 둘이 같이 살아?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끔찍하니까 그냥 이혼해. 이혼하자고. 그런데 제가 이혼 얘기 꺼내자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말투를 누그러뜨리고 저한테 애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한텐 당신밖에 없고 당신한테도 나밖에 없는데 무슨 이혼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소홀하게 한 거 미안해. 근데 나도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혼 얘긴 그냥 없던 걸로 해주라. 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나 너 때문에 내 인생 더 이상 낭비하기 싫어. 어차피 우리 사이 애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갈라서 앞으로는 서로 얼굴도 보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고.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남편이 계속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남편을 뻥 차버렸어요. 그렇게 전 결혼 4년 만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애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저와는 달리 저희 오빠네 부부는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새언니가 조카를 낳았는데 셋이서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와,
어머님, 지금 찌개 끓이시는 거예요? 냄새가 완전 장난 아니다. 어머님, 여기 꺼내놓으신 고등어는 제가 구울까요? 저 그래도 생선은 좀 맛있게 구울 줄 알거든요. 어머,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우리 며느리 실력 좀 볼까? 아이, 그렇다고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원래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그냥 먹을 만하게 굽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언니 덕에 저희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 번호 차단했어? 내가 전화했더니 전화를 계속 안 받던데. 여보, 나 이혼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 내가 결혼 전부터 당신 엄청 좋아했던 거 알잖아. 그런데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외롭더라고. 야, 내가 너 차단한 줄 알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어디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 나 너 같은 놈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당장 끊어. 당장 끊으라고. 그런데 전 남편은 그 이후에도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못 살게 굴더라고요. 이혼했으면 다 끝난 건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꿋꿋하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새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요? 직업은 변호사고 애 없는 이혼남인데 성격도 진짜 좋은데다가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거든요. 아가씨가 계속 혼자 지내는 것보단 좋은 사람 만나서 이번엔 제대로 된 가정 꾸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처음에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새언니가 소개해주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가서 한번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나서 서로 왜 이혼했는지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 전처가 돈만 엄청 밝히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더니 제가 버는 월급으로 맨날 사치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맨날 돈 없다고 난리치는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턴 처가 식구들까지 똑같이 나오니까 아예 날 돈 보고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TM 취급 당하기 싫어서 이혼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살려고 결혼한 거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남자도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만나보니까 마음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전 남편과는 달리 소박한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시장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같이 시장에 놀러 가선 같이 간식을 사 먹는데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가 최고지. 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간식을 사 먹곤 했었거든. 요즘에 비싼 떡볶이들도 많이 파는데 난 아직까진 이런 시장 떡볶이가 좋더라. 전 남편은 맨날 돈돈거리고 비싼 음식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게다가 제 생일 땐 꽃다발을 선물해줬는데 세상에 그것도 그냥 꽃다발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사실 내가 직접 만든 꽃다발이야. 내가 미네 너한테 주고 싶어서 원데이 클래스 가서 배워서 만든 거거든. 전문가가 만든 것보단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선물 하나도 꼭 그렇게 정성을 담아 해주는 걸 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년이 좀 넘었을 때 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혼을 한 이후 저의 삶은 전 남편과 살 때 비해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저희 가족들한테 진짜 잘했거든요. 한 번은 저희 아빠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밥 한 톨 안 남기고 싹싹 먹고선 자기가 설거지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설거지 무슨 설거지야. 자네가 내가 만들어준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걸로도 고마운데 설거지까지 시키면 안 되지. 아유 참, 어머님한테 매번 맛있는 밥 얻어먹기만 하니까 제가 죄송해서 그렇죠. 그럼 제가 후식으로 커피라도 맛있게 타드릴게요. 저 기가 막히게 커피 타는 법 알아왔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부엌에 가서 뭘 덜그럭덜그럭 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들 먹으라고 커피를 한 잔씩 쫙 타왔는데 세상에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무슨 특이한 재료라도 넣은 거야? 아, 그거 그냥 믹스커피 가지고 만든 건데 거품도 많고 되게 맛있지? 내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보고 한번 따라해 본 거거든. 근데 다행히 성공이네. 다음번에 내가 또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신 기간에도 남편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여보, 내 저녁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좀 쉬어. 당신 지금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도 당신 배고플까봐 그러지. 나 그래도 밥 정도는 차릴 수 있어.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 밥 먹을 때 물 떠다 주고 그럴 생각도 하지 마. 나 우리 아이까지 가지고 있는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 남편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다 주고 제가 팔다리가 저리다고 하니까 열심히 주물러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부턴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한테 좋은 말도 정말 많이 해주더군요. 아가야,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 나와야 된다. 아빠가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루하루 저희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은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도 회사 거래처랑 통화할 일이 많다 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전 남편이더라고요. 여보,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돌아와라. 어? 당신 지금 나한테 질투심 유발하려고 일부러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거 알겠는데 내가 다 이해해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돌아오라고. 뭐? 다시 돌아오라고? 야, 너 같은 거 줘도 안 가지는데 어디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똥물을 끼얹으려고 그래?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내가 확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그러니까 콩밥 먹기 싫으면 다신 전화하지 마. 알았어? 제가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또 전 남편이야? 아휴, 그 사람 왜 자꾸 전화번호를 바꿔서 당신한테 전화하는 거야? 재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 그냥 놔둬야지. 왜 자꾸 괴롭히냐고. 여보, 다음에 또 그 인간한테 전화 오면 나한테 바꿔줘. 아무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고마워, 여보. 내가 이런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었던 것 때문에 괜히 당신한테도 민폐 끼치는 것 같네. 전화번호를 매번 바꿔서 전화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나도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절 지켜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어도 두 번째 결혼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 산후조리원도 등록해 주시고 출산 선물로 용돈이랑 아기 용품까지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시부모님도 남편처럼 정말 다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전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애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낳은 아들이라 그런지 얼굴만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올렸더니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거예요. 어머, 준성이 얼굴이 엄마 아빠 반씩 똑 닮았네. 세상에 어쩜 저렇게 눈동자가 크고 예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3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뜬금없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모였어요.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보고 한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중요한 얘기라고 하니까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대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가서 나한테 통화 걸어놓고 있어. 내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 듣다가 걱정된다 싶으면 바로 달려갈게. 저도 사실 이혼한 지 3년도 넘은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부르나 싶어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 시모와 만나는 장소를 미리 알려준 후 그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미리 남편한테 통화도 걸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막상 전 시모를 만났더니 전 시모가 절 보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얼마 전에 애 낳았다며? 우리 막내딸이 네 SNS 보여줘서 봤는데 애가 참 예쁘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아니, 간 나왔을 때 사진으론 잘 몰랐는데 최근 사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너 솔직히 말해봐. 네가 낳은 애 우리 손주 맞지? 너 다른 놈이랑 재혼은 했어도 계속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었잖아. 네 아들 이목구비 보니까 딱 우리 아들이랑 붕어빵이던데 뭘. 세상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 아들이 전 남편 아들이 될 수가 있나요? 이보세요, 아줌마. 우리 아들이 어딜 봐서 아줌마 아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들한테 진짜 모욕적인 언사니까 그 말한 거 당장 취소하세요. 그리고 눈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안과부터 좀 가시던가요. 세상에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우리 아들 그 인간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 너 지금 네 남편한테 들킬까봐 발뺌 하는 거지? 하긴 재혼한 마누라가 전 남편이랑 몰래 만나다가 전 남편 애까지 낳았다고 하면 그 남자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 게다가 네 남편 직업이 변호사라며?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엄청 무섭게 할 텐데 당연히 나 같아도 발뺌부터 하겠다 얘.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네가 우리 손주까지 낳았는데 괜히 딴 남자한테 피해 주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치지 그래. 근데 내가 그냥 받아주긴 좀 그렇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한 1억만 보내주면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 받아주는 걸로 하마. 뭐라고요? 1억을 주면 받아주겠다고요? 아니, 난 그쪽 아들이랑 다시 엮일 생각도 없는데 무슨 1억이라는 돈까지 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요새 사업이 좀 어려워졌거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사업적으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확장을 하다가 조금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나랑 네 시애비가 모은 돈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글쎄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돈 좀 보태주면 내가 너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냐. 너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계속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고 있다며? 너한테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걸? 어차피 네 남편 변호사라서 돈 잘 버니까 네 남편 살살 구슬려서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는 거잖아. 이봐요, 아줌마. 도대체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인간한테 매달렸고 내가 왜 그런 개똥 같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건데요? 겨우 이딴 소리 하려고 날 불러낸 거예요? 나 아줌마 아들한테 돈 줄 생각도 없고 그 인간이랑 합칠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가시라고요. 참나, 그래서 돈은 못 주겠다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후회할걸? 너 우리한테 그 돈 안 주면 네가 낳은 아들, 네 남편 아들 아니라는 거 내가 다 소문낼 거야. 네 남편 직장에도 찾아가서 너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다는 거 다 불어버릴 거라고. 내가 한번 너 개망신시키고 네 남편한테 쫓겨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런 거지꼴 당하기 싫으면 자존심 그만 부리고 돈이나 입금해. 돈만 주면 내가 다시 며느리로 받아준다잖아. 세상에 제 아들이 전 남편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부터 해서 이젠 1억 원이라는 큰 돈까지 달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전 시모가 나이를 먹어서 노망이 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냥 나가려는데 갑자기 누가 카페 문을 열고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제가 전 시모와 하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성큼성큼 걸어와 전 시모 앞에 서더니 똑 부러지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보세요. 방금 저희 와이프한테 말씀하시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건 이미 아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런 쪽의 전문이라는 것도 잘 아시겠네요. 저희 와이프한테 방금 하신 말씀들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날 고소한다는 거야? 내가 언제 허위사실을 유포했길래 날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하냐고? 그리고 내가 언제 모욕을 하고 협박을 했어?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변호사라고 아주 갑질을 하는구만. 있지도 않은 사실 이런 공공장소에서 떠벌렸으니 허위사실 유포죄 아니겠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쪽 아드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났다고 하시고 심지어 저희 아들까지 그쪽 손주라고 하셨으니 그게 허위사실이죠.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제 아들이 맞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유전자 검사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니, 이목구비가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당신 마누라가 당신 몰래 우리 아들이랑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한테 똑똑히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언제 모욕을 하고 협박을 했어? 아까 들어보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다고 모욕하시던데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 안 주면 저희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고 소문내서 개망신 준다고 협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그쪽이 말씀하신 거 통화 녹음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법적으로 한번 붙어보시죠. 아마 제가 이길 확률 100%일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이 당당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자 그제서야 전 시모가 현실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더군요. 뭐야? 그럼 진짜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 난 그냥 우리 아들 얘기만 듣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 거란 말이야. 나도 속아서 그런 건데 왜 날 고소한다는 거야?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재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사람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고소 당하셔야죠. 저희 와이프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절대 봐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하세요. 아휴,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봐요.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내가 앞으로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고소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전 시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황급히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떠나더군요. 아무리 심보가 못된 전 시모라도 고소한다는 얘긴 무서웠나 봅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절 워낙에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진짜로 전 시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설마 하면서 받았는데 또 전 남편인 거예요. 야, 또 너냐? 넌 내가 다시 한번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랬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당신 남편이 우리 어머니 고소했다며? 그거 당신이 잘 얘기해서 그냥 취하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무섭다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단 말이야. 참, 그러게 왜 네 엄마가 날 찾아와서 깽판을 치게 만들어? 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왕 이렇게 전화 온 거 한번 물어나 보자. 너 도대체 너네 엄마한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니? 왜 내가 널 계속 만나고 매달리고 네 아들까지 낳았다는 헛소리를 지어냈냐고. 그거야. 당신 날 아직 못 잊은 것 같아서 그랬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나한테 질투심 유발하려고 그 남자랑 재혼한 거잖아. 그런데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빌기엔 자존심 상하니까 버티다가 결국에 그 남자 애까지 낳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내 아들로 생각하면 당신이 자존심 꺾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랬지. 세상에, 전 그 얘기를 듣고 이 인간이 이젠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상인이 아니라
어디 정신이 많이 아픈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망상하는 거 병이야, 병. 제발 부탁인데 어디 가서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병원부터 가. 아니, 내가 언제 망상을 했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한 거 다 사실이잖아. 당신도 이젠 자존심 꺾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그 아들도 키워주고 당신 받아줄 수 있다니까?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너 대신 정신병원에 전화해주리? 정신이 어디 안드로메다로 출타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장 잡아가라고 내가 대신 전화해줘? 그리고 너 하나 잊었나 본데 내 남편 변호사거든? 너 자꾸 이렇게 번호 바꿔가면서 나한테 전화하고 이러는 것도 다 고소할 수 있어. 너도 한번 네 엄마랑 같이 고소당해볼래? 뭐? 나까지 고소한다고?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는 당신한테 전화 안 할게. 내가 그러면 되는 거지? 어? 내가 당신 앞에 앞으로 얼씬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제발 부탁이니까 다시 내 눈앞에 띄지 좀 마라.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하거나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얄짤 없는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뒤로는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 전 시모는 결국 벌금을 맞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서서 벌금까지 맞게 해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혼 후에까지 저한테 지저분하게 구는 떨거지들을 다 떨쳐낸 것 같아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전 더 이상 그 집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남편과 같이 저희 아들 키우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희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지 퇴근하고 오면 자기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재우기까지 하더라고요. 새벽에도 저희 아들이 울면 먼저 깨서 달래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준성이 내가 달랠 테니까 얼른 다시 자. 당신 몇 시간 후면 또 출근해야 되잖아.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피곤할 텐데 이 정도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나 체력 튼튼한 사람이라 잠 몇 시간 못 잔 걸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은 주말마다 저희 아들 데리고 저희 친정에 자주 찾아가는 걸로도 모자라 평일에도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영상통화를 걸곤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우리 준성이가 오늘 우유를 너무 잘 먹길래 보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분유 양을 조금 늘렸는데 이걸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은 거 있죠? 우리 준성이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키가 쑥쑥 크려나 봐요. 우리 준성이가 자네를 닮아 그런지 분유도 잘 먹는구만. 왜 자네도 아무 음식이나 맛있게 잘 먹지 않아? 그나저나 우리 손주 볼 때마다 너무 예쁘네. 빵긋빵긋 웃는 게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희 아들 돌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으니까 가족들 모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우리 준성이가 연필을 잡았어요, 연필. 아가씨, 준성이가 공부에 소질이 있으려나 봐요. 그러게, 준성이가 매절 닮아서 똑똑해지려나 보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에 이대재 변호사가 탄생하는 거 아니야? 세연이와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자 저희 남편이 껄껄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변호사든 뭐든 우리 준성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응원해줘야죠. 전 우리 준성이가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저희 가족 모두 그 말이 맞다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때 어른들이 웃으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저희 아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과 살 땐 결혼 초에 몇 달을 빼곤 계속 스트레스 받고 불행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선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이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전 남편은 제가 그때 마지막 경고를 한 이후로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아마 저희 남편이 전 시모를 진짜로 고소해서 벌금까지 맞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남편 덕에 거머리같이 끈질긴 인간이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진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 시모가 절 찾아왔을 때 그놈이 전 시부모의 돈까지 끌어다 쓰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쪽박 차지 않았을까 싶네요. 워낙에 돈을 쓸 줄만 알고 망나니처럼 살던 인간이라 그 상황에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일어섰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 제 전 남편은 저와 결혼했을 때 돈을 꽤 잘 버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펑펑 쓰며 자기 멋대로 행동했죠. 제가 만약에 전 남편이 버는 돈이 좋아서 결혼했다면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한텐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지금의 남편도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돈을 잘 버는 편이지만 저는 그 돈보다도 검소한 생활 습관과 따뜻한 마음씨가 좋아서 결혼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쫓는 사람을 만났더니 제 앞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지더군요. 물론 돈이 아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긴 하겠죠. 당장 밥 한 끼 먹기 힘든 상황이라면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돈 대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